대입 컨설팅 명가 고등어 교육의 입시 도우미 고등어TV입니다. 영수가 대학가자라는 시리즈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. 영수가 대학가자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전공, 진로, 학과 이런 것들을 한 과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대학에 그런 과들이 있는 거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적이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시리즈입니다. 이번 시간 화학과입니다. 화학과 같은 경우는 분류를 하자면 공대가 아니라 자연과학, 즉 이학계열로 분류가 되는 그런 과이죠. 그런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질이 다 화학과 관련이 돼 있다.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요. 자, 여기 보면 2015학년도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화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곳들이 어떤 전형들이 있는가를 총 정리해 놨는데, 자, 화학과는 보시는 대로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, 대부분의 사실은 대학에서 화학과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. 그러나 거기 보면 나노화학이라든가 이렇게 특성화학부 이렇게 바꿔놓은 과들이죠. 특성화학부 같이 이렇게, 그다음에 의생명화학이랄까, 그 다음에 나노바이오 이렇게 좀 더 세분화돼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과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. 자, 보시는 대로 대학 있고요. 그 다음에 화학과가 실제 세부 전공으로 어떤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학생부와 수능이라고 나와 있죠. 저거는 정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반영 비율을 얘기합니다.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능 100% 전형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내신 점수가 전혀 가미되지 않는 그런 전형이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는 대로 그 다음에 수능도 어떤 영역을 반영하냐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이한 것들이 좀 있죠. 수영탐이라고 해서 국어를 아예 반영하지 않는 그런 전형이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탐구나 영어를 기본에다가 나머지 과목 중에서는 두 가지를 택하는 이런 전형입니다. 이런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가 약한 과목의 점수를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세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꽤 있기 때문에 한 과목만 절대적으로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커트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. 자, 옆에 있는 거 볼까요? 옆에 있는 거 보면 100분위 내신 있습니다. 100분위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점수를 이렇게 100분위 성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. 이 점수가 지원 가능, 즉 합격도 가능한 점수, 이 정도 기준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내신 볼까요? 내신은 이 해당하는 과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, 즉 내신이 거의 대부분 반영되는 그런 전형이라고 했다면은 그럼 내신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내신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2015학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내신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0.2포인트 정도 점수가 더 올라갔습니다. 물론 이제 내신은 거꾸로 계산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내신 전형 같은 경우에 커트라인이 점점점 상향하고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